반갑습니다. 저는 테라피링 메커니즘 오브 이마고 커플스 테라피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드릴 데이브레이크 대학교 박은아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마고의 개념과 커플 관계에서의 로맨틱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관계가 왜 힘겨루기를 하게 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의 메커니즘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뇌는 마치 마약에 심취한 뇌와 비슷한 상태라고 하니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힘든 상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상대에게만 심취하게 되는가 봅니다. 신화에도 나의 반쪽을 찾아야만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인간은 원래 머리가 둘, 팔과 눈, 다리가 넷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이 점점 세어지자 신들은 위협감을 느껴서 인간을 반으로 나누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살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매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마고를 이해하신다면 좀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마고라는 말은 라틴어로 이미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생각 또는 내면의 표상 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경험된 것과 수용받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이 모두 포함하여 나의 내면의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형성해 나갑니다. 예를 든다면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돼, 집안에서 뛰면 안 돼, 어른에게 말대답하면 안 돼, 허락받지 않은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등등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가정에서 성장했다면 아이는 부모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유롭고 창조적인 자아를 포기했어야만 했겠죠. 융의 심리학에서는 내면의 이마고는 직접적인 지각, 인지, 기억, 학습과 같은 논리적인 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며 무의식적인 영역에 있는 원형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태동된 이마고가 계속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발달적 상처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마고로 형성되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포기된 자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를 무의식인 이마고에 가두어두고 언젠가는 자기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 언젠가가 바로 우리가 배우자를 찾으려는 때입니다. 이마고는 발달적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받지 못한 자신의 상처나 욕구를 보상 또는 해결해 줄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찾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나의 무의식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대상, 즉 미해결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데 이런 대상을 우리는 이마고 짝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마고 짝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와 닮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마고 짝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로맨틱한 사랑의 단계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마치 서로가 몇 년 동안 이미 사귀어온 것 같은 그런 낭만을 느끼는 인정 과정 현상을 경험하는데요. 이는 양육자와 연결되었던 그때의 느낌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무경계 현상에 의해서 오래된 뇌가 자신의 양육자와 혼돈하여서
언제나 같이 지낸 것처럼 느끼는데 이때는 엄마 팔에 안긴 갓난 아기와 같은 상태라고 하죠. 이후 함께 있을 때 난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불완전한 암수 동체에서 완전한 하나가 된 상태로 재통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상대방 없이는 정말 못 살 것 같은 필요의 현상을 거치며 생존의 책임을 부모에서부터 파트너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사랑받는 아이가 되고 가장 이상적인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존재 안에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일이 허용이 되고 사랑의 환상이 본인을 아주 바람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로맨틱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로맨틱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연인의 이미지와 똑같은 사람으로 자신을 동일시하여 서로에게 이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고요. 상대가 미숙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며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치 엄마에게 사랑받고자 애쓰는 아기처럼 상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즉, 파트너에게 부모에 대한 전이 감정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맨틱한 사랑은 무지와 환상을 바탕으로 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맨틱한 사랑에도 끝은 찾아옵니다. 한때는 서로 헤어지는 그 순간이 너무 아쉬웠는데 이제 커플들은 어느 순간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거나 비난하며 벽을 쌓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걸까요?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서서히 의식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서 로맨틱한 환상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파트너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파트너가 사실은 나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던 우리 부모의 부정적인 특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무의식적인 불안과 적개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때때로 파트너에게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우리 부모와 확연하게 닮아 있는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내가 어린 시절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이 연장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 놀라게 되고 파트너의 부정적인 특성에 속았다는 배신감이 들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며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트너에 의해 부정적인 부모의 모습이 자극되어 치유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상처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문제가 채워지지 않은 어린 시절 욕구와 관련이 있음을 이때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트너와 어떻게라도 잘 지내보려 타협을 하죠. 하지만 더 이상 행복과 사랑을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서서히 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을 우리는 진화론적 관점과 뇌의 발달과 관련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3개의 층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가장 먼저 발달하는 뇌로서 주로 파충류가 가지는 뇌의 구조와 흡사하다고 해서 파충류의 뇌라고도 부르지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이 생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 중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 뇌가는 몸의 기능을 통제하고 심장박동, 소화기관, 호흡기관, 생존과 안전 추구와 같은 기본적 생존을 담당합니다. 이어서 발달하는 두 번째 층의 뇌는 감정을 담당하고 학습하고 기억을 가능하게 하며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포유류의 뇌와 흡사한 단계인 변형계입니다. 하지만 뇌관과 변형계는 논리적으로 의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뇌를 오래된 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의존적인 시기인 만 6세까지는 오래된 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경험은 세 번째 뇌라고 불리는 논리적인 뇌 발달이 이루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저장이 되고 이마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맨틱한 사랑에 빠져 있을 때가 바로 이 오래된 뇌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새로운 뇌인 전두엽이 서서히 활성화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파트너의 실체를 서서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오래된 뇌는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를 현재 파트너와의 관계에 적용하여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본능으로 인해서 자꾸만 어린 시절의 상황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의 배우자는 이러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나의 부모의 부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구 충족은 또다시 좌절되면서 두 사람 사이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어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모에게 양육받았던 경험과 방어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 방식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모가 과보했을 경우 자녀는 부모의 과한 접촉에 대한 고통을 방어하기 위해서 부모의 관심에 지속적으로 매달리거나 쫓는 에너지 확장형이 되거나, 반대로 물러나거나 관심을 피하려는 에너지 축소형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가 방임 또는 무관심을 했을 경우에도 자녀는 부모의 부족한 접촉에 대한 고통을 방어하기 위해 매달리거나 쫓는 에너지 확장형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물러나거나 모든 것을 멈추어 버리는 에너지 축소형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의 과잉 보호로 자율성이 거부된 태양이는요, 부모와 떨어져서 살 수 없다고 여겨 융합하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자율성이 거부된 태양이의 내면에는 이렇게 엄마에게 갇힌 새로 살다가는 언젠가는 자신이 엄마에게 잡혀 먹힐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밀어내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 즉 거부된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욕망이 커플 관계에서 재현이 되면 처음에는 파트너에게 집착하며 융합되어 있다가 관계가 익숙해지면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느껴져 구속받지 않으려 하고 자유를 갈망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어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방임의 경험이 있는 바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임된 바다의 경우 부모에게 다가가면 밀쳐졌던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여겨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고립된 사람으로 자랍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친밀성이 거부된 바다의 내면에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가집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욕망이 커플 관계에서 재현이 되면 처음에는 상대가 친밀하게 다가오면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관계를 회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밀감에 대한 무의식적인 욕구로 인해 사랑에 빠지지만 무의식적인 욕망이 충족되어 관계가 익숙해지면 또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회피하거나 육체적인 애착과 확증을 간절히 바라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 태양이는 자신에게 거리를 두는 바다에게 끌리고 바다는 자신에게 친밀감 있게 대해주는 태양이에게 끌려 로맨틱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둘 사이에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무의식적인 뇌의 반응이 서로 상충되기 시작합니다. 태양이는 다가오는 바다가 자신을 얽매였던 부모로 여겨져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바다는 벗어나려는 태양이가 자신을 방임한 부모로 여겨 버림받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태양이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려 합니다. 그럴수록 태양이는 자신의 독립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힘겨루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마고 부부 관계 치료는 부부들에게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이마고를 발견하도록 돕고 반영하고 인정하고 공감하는 이마고 대화 훈련법으로 서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해하고 부부가 서로의 치료를 돕는 치료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이마고 부부 관계 치료에서는 부부 갈등은 무의식적인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부부 대화는 오래된 뇌에서 반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마고 부부 대화를 통해 새로운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반응을 하던 뇌에서 반영을 하는 전환을 도와서 의식적으로 깨어나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단계를 살펴보면 크게 자신과 배우자의 이마고를 이해하기 위한 이마고 대화법 훈련 단계와 의식적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재언신, 재이미지, 재구조화, 분노 해결, 다시 사랑하기, 새로운 비전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마고 부부관계 대화법은 배우자의 말을 그대로 비춰주므로 배우자가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반영하기와 서로의 다른 점, 생각, 느낌을 상대방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말해주는 인정하기. 상대방 입장에서의 감정을 그대로 감정이입하여 언어와 비언어로 함께 말해주는 공감하기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상대방 배우자의 입장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서로의 치유와 성장을 진심으로 후원하고 보살피며 지지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에서는 이마고 부부관계 대화법만 충분히 나누어도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관계를 의식적인 노력으로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 치료 훈련을 계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내용을 안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간략한 부분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녀 대화법은
한 사람은 아동직 때의 기억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상처를 주었던 부모가 되어서 수용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도우며 배우자의 어린 시절 상처와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좌절행동 수정요청 대화는 배우자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측정할 수 있는 행동을 요청함으로써 욕구를 표현하고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좌절 재구조화는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한 좌절감이 배우자의 상실된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시키고 배우자에게 행동 가능한 것들로 배우자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상대가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돕는 행동 변화 요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부부들이 화해서 그들의 상처로 그리고 더 깊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분노 해결하기 단계로 이어집니다. 돌보기 행동에서는 상대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상대 배우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돌보기 행동을 과제로 주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칭찬 홍수 경험하기를 실시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신체적, 행동적,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칭찬하며 전체적인 칭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마고 치료사의 진정한 목표는 부부를 대화의 과정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꿈, 목표, 희망 또는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 갖기 활동과 의식적인 부부 관계에 대한 헌신을 위한 약속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치료 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이전에 부부 관계를 멀어지도록 만들었던 무의식적인 탈출구를 먼저 막도록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일이나 취미에 몰두하기, 자녀에게 집착하기, TV 보기, 담배 피우러 나가기와 같은 일상에서의 탈출구가 있는가 하면 심각한 상태를 만드는 중독, 정신질환, 자살, 살인 등과 같은 비극적인 탈출구도 있어 부부관계 치료 시에는 이러한 탈출구를 먼저 파악하여 치료 기간 동안 이러한 탈출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청소년 자해자살 예방 및 개입과 관련하여 이마고 부부치료는 예방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 체계적인 관점에서는 청소년 자해와 자살은 가족 관계에서의 문제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자녀가 선택하는 극단적인 탈출구로 봅니다. 가정 불화 속에서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한 불안적인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비행을 저지르거나 학교에서 자퇴를 하려고 하거나 신체화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 잦아드는 것을 자녀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녀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반복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자녀가 부모의 관계를 돕기 위해 희생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가 부모가 되었을 경우 가정에서의 불화를 오히려 익숙한 환경으로 여기는 오래된 뇌의 작동으로 인해 가족 문제를 반복하는 되눌림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는 가정의 행복을 유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치료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안정감 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이마고 대화를 통해 안정감과 연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서의 즐거움을 늘리고 고통을 줄여 두 사람만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부 갈등은 서로가 서로의 이마고를 치유해 주기 위해 필연적 관계로 만난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치료적이 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때 치유될 수 있다고 보고 한 번에 한 부부를 변화시킴으로써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의 비전을 선언합니다. 이마고 부부관계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참고 문헌을 보시면서 좀 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웹 주소를 안내 드리므로 참고하시면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 데이브레이크 부부가족 상담센터에서는 부부가족을 위한 무료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안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마고 국제 컨퍼런스가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한국 부부가족 상담협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은 이야기지만 간략하게 안내 드렸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관심 가지시고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짧은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